오늘은 건축법 봅시다. 건축법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1번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키면서 공공문제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1번은 공공문제 증진 맞고요. 2번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 일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3번 주요 거주부가 아닌 것은 사익기둥 아니죠. 작은보 아니고 차양 아니고 옥외계단 아니고 내력벽은 되고 바닥도 되고 지붕돌 주계단 됩니다. 1, 2, 3, 4네요. 4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된 건축물 맞죠? 고층 30층 120m. 5번 지하에 공점을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은 건축물 그래야죠. X죠. 6번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 도서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거를 갖다가 이게 설계 도서에 뭐가 있는가 보고 냈을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써봤을까요? 있는 거 봐였을까요? 없는 게 봐였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설계도서다. 그런 게 설계도서에 있다 그래야지 뭘 의심을 해요. 맞습니다. 자, 2번 이제 옆에 2번이요. 건축. 자, 1번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의미한 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도 포함한다. 2번 주요 기준을 해체해서 동일되지 않은 다른 종류인 것은 이전이 아니죠. 3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높이를 증가시킨 것은 증축. 4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층수 증가하는 것은 증축. 5번 건물의 재료 멸실 등 경우 대지 안의 정전과 동일한 부분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은 재축. 6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철거, 그 대지 정전과 동일 규모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은 철거하고 다시 하니까 개축. 맞아요. 7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제해서 높이를 늘렸다. 증축. 8번 지붕돌 3개 증세해서 옆면들을 넓혔다. 증축. 9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를 늘렸다. 증축. 10번 재로 멸실된 담장을 정정과 같이 다시 쌓았다. 재축. 11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제하는 것은 신축. 12번 기존 5층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 총 7층으로 늘리는 것은 증축. 13번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은 재축. 14. 건축물의 주요를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 옆으로 5m 옮기는 것은 이전. 15. 기존 건물의 높이를 높인 것은 증축. 16. 천재지변 완전 멸실 정전 규모를 다시 하는 것은 재축. 17. 개축은 천재지방 그 밖의 재를 멸실된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 다시 하는 거 개가 아니고 재축. 18. 주요 건축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 위치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다. 19. 10평의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30평 주택을 축제했다. 신축. 20. 건축 면적 30평 주택을 철거하고 40평 주택을 새로 지었다. 신축. 전부 철거 초과거든요. 21. 주요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고른 것은 지붕돌 주계단 사익기둥 지하층마다 그러면 사익기둥하고 지하층 바닥은 주요거주부가 아니죠. 22번 내력벽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가 30 미만이면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30 이상해야 대수선이죠. 자, 대수선 보겠습니다. 1번 대수에 대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서 수선 변경 의무하며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이 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부 형태 변경, 담장 변경이 지금 이게 미관지구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지구가 빨리 경관지구 바뀌어야 되는데 건축법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참 깝깝한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의 특별 피난에 대한 수선한 것은 대수선이고요. 미관지구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건 대수선이 되는데 개정 아직 안 됐으니까 놔둬야 되겠죠. 미관지구가 경관지구 아직 안 바뀌었어요. 4번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죠. 5번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 등 해체 변경은 수선, 일반 수선. 7번 방화구역의 경우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8번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주요 구조인 경계벽 수선하는 것도 대수선. 지하층입니다. 1번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가 3m. 바닥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면 당연히 지하층이죠. 2분의 1 이상 잠겼으니까. 3번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가 4m. 바닥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지하층이 안 되죠. 2m 이상이 돼야지. 4번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층 높이가 4m인 경 바닥의 지표면 최저 높이가 2m면 지하층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 층이 있는데 자 이게 땅보다 이 바닥이 땅보다 밑에 있으면 지하층인데 먼저 층 높이 층고 여기 이게 윗면이고 이게 윗면이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게 층 높이의 층고입니다. 층고는 몇 메타? 4m. 그럼 2분의 1이 잠기려면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 2분의 1 이쯤 되겠죠? 이쯤이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표면이 땅 바닥이 자 최저 높이가 이게 지표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땅 바닥이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띠리리 여기 2분의 1 이쯤 됐죠. 2m로 쩐다. 2m가 지하에 잠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 높이가 2분의 1, 즉 2m가 최저 높이면 최고 높이는 2m보다 더 올라갔을 테니까 평균 높이는 2m보다 더 잠겼다 이 얘기니까 4번 순간순간 대응해야 돼요.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가 4m고 지표면 최저 높이가 2m면 평균 높이는 2m보다 더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5번 자 층 높이가 3m고 최저 높이가 2m면 당연 지하층이고 6번 층 높이가 3m면 평균 높이가 1.5면 지하층이고 용도분류 1번 동일 건물 안에 당해 용도 쓰는 바닥 몇 개 400인 테니스장 장장 뭡니까? 탁도 1종 나머지 장은 2종 너 2종 2번 400인 부동산 중개 2종 3번 400인 골프장장 2종 4번 400인 일반점 2종 5번 400인 소매점은 1종 6번 카지노는 위락 공항은 운수 오피는 업무 야외극장은 관광업계 자동차 운전학원은 교육연구 아니고 자동차 관련 무도학원은 위락 취소 위험물 야외극장은 문화집회 마을회관은 일종은세 안마실소 이종은세 이거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9번 보면 9번 야외극장 관광휴게가 아니고 문화집회 아니죠? 관광휴게 13번 야외극장이 문화집회가 아니고 관광휴게 13번 야외극장 13번 틀렸죠? 생뚱하게 9번 틀릴 뻔했네 13번 야외극장 야외 관람장이 은근 나온다고 둘 다 관광휴게 용도 변경입니다. 1번 특별시에서 발전을 공장으로 발전이 공장이면 올라갔죠. 특별시장 허가가 아니고 관할 구청장 허가 2번 특별시 운동을 수련을 가게 되면 운동이 수련이면은 어째요? 내려갔죠. 내려갔으면 관할구청장 신고 숙박이 정교면 올라갔네요. 구청장 허가 특별시 광역시 소지하는 건축물이면 특광시장의 허가 신고가 아니고 군수구청장의 허가 신고 군수구청장 5번 영업시설에서 문화집회 시설이면 자산 전문 자산 전문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올라갔네. 그러면 허가
교육복지시설군이 전기통지시설군 올라갔으니까 허가. 7번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은 신고가 아니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8번 일종근생을 의료로 간 것은 올라갔네요. 허가. 숙박이 수련으로 숙박 수련면 내려갔네요. 신고. 교육연구가 판매면 올라갔네요. 허가. 공장이 자동차 관련 올라갔네요. 허가. 판매가 문화재표면 올라갔네요. 허가. 숙박이 의료면 내려갔네요. 신고. 종교가 운동으로 가게 되면 내려갔죠. 신고죠. 일종이 공동주택 변경되면 내려갔죠. 이것은 신고. 근주기니까 내려갔어요. 방송통신 수준은 한참 내려갔어요. 신고. 업무를 판매로 올라갔네요. 허가. 숙박 일정 내려갔네요. 신고. 장례 입장인 종교시설 내려갔어요. 신고. 수연이 공동 내려갔어요. 신고. 공장이 경과한 게 내려갔으니까 신고. 판매가 청고 올라가서 허가. 숙박 위당 올라가서 허가. 장례가 종교 내려가서 신고. 의료가 교육연구. 의료가 교육연구면 의료 같은 거네. 얼른 생각해. 같은 시설구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 26. 일종을 업무도 주거 업무 내려갔죠. 주거 업무 내려갔으니까 신고. 단독 타가구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 해도 돼요. 동일 호상호가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업무를 교육연구로 간다 그러면 주거 업무. 교육연구면 교육복지니까 올라갔네요. 특별시장이 아니고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 이건 안 하죠. 이것은 구청장이 알고 있으니까. 자원순환이 묘지 관련 옆으로 왔다 갔다 했죠. 기재사항 변경 신청. 30. 용도 변경 부분 바다 몇 개가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이면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인데 이제 단 이게 지금 23회잖아요. 근데 지금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그대로 나오면 이 신청거리가 되니까 정리해서 나올 거예요. 이게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하는데 단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사용 승인 안 받는다. 그 단서가 있다는 거 얘기해야 돼요. 단 500 미만에서 대수선 수반 안 하는 거. 500 미만에서 큰 공사 안 하는 것은 준공검사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또 나오면 밖에서 나오겠죠. 자, 넘어갑시다. 157페이지 1번. 문화재보법에 한 지정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는 적용된다.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적용 안 합니다. 2번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 시설은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됩니다. 3번 국계법 일정지역은 건축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도시지구대의 동업이 아닌데. 4번 건축주 설계자는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적용에 매우 불합리하게 인정되는 대지로서 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 5번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모두 적용하죠. 모두 적용하죠. 문철 곡건 수가 아니면 모두 적용하는 거예요. 6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건축할 때는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맞죠? 7번 지구단위 계획구가 아닌 계획관에서 동업이 아니죠. 즉 도시지구단위 동업이 아니네. 대지 분할 제한 적용 안 합니다. 8번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이 동업이 아니죠. 즉 도시지구단위 동업이 아니네. 건축선 규정 적용 안 한다. 맞네요. 9번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이 동업이 아니죠. 똑같네. 거기는 건축법 용적률은 적용이 아니. 용적률은 적용함. 10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에 모두 적용 안 됩니까? 맞죠. 모두 적용 안 합니다. 11번 궤도 선로부지는 플랫폼 건축법 모두 적용 안 합니다. 사전결정 1번 바닥면적 80제곱미터의 3층 건축물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용성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있죠. 2번 A도 BC에서 30층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그 건축물 건축이 법령 허용된 사전적 신청해야 된다. 자, A도 B시에서 30층입니다. 30층이면 허가돼서 맞죠? 허가권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허가권자. A도 B시에서 누가 허가권자요? B시장.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시장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볼 수 있다지, 볼 수 있다지. 그러니까 A 도지사가 아니고 B 시장에게 사전적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죠. 3번 허가권자는 사전에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국장하고 협의. 국장이 웬 말이냐? 환경부처장하고 협의해야지. 4번 사전적 신청자 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5번 사전결정 받은 자는 결정된 건축물 입지금의 용도 무슨 공고를 합니까? 판단해가지고 신청자한테 통보 알려줘야지. 주민 여러분, 갑이 나한테 물어봤는데요. 이건 안 된대요. 라고 공고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갑에게 알려줘야지. 6번 사전 신청자는 신청 시 건축의 심야, 교통, 영향부터 개선될 때 검토, 뭔지 몰라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다. 사전결정할 수 있는 자, 당연히 건축 허가권자한테 물어봐야 돼. 허가권자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8번 사전결정 신청 사항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의심하지 않는다. 뭐뭐가 포함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면 또 온다. 의심하지 않는다. 9번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하기에 앞서 관행장과 협의한다. 계산, 농하 받은 걸로 본다. 왜?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쪽 기관장 며칠 내에 대답한다? 건축법이니까 15일. 그쪽이잖아요. 10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통지받고 2년 내 착공신고해라. 2년 내 착공신고. 그럼 헐, 아직 허가도 안 받았는데 2년 내 뭐 해야지? 허가신청이지. 허가신청. 착공이 웬 말이냐? 허가신청. 출제위원 머리 좋다는 얘기입니다. 2년만 죽으라고 한 게 아니까 싹 바꿨잖아요. 착공이 아니고 허가신청해야 되고, 기간 내 허가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되죠. 건축허가 1번. 허가권을 원칙적으로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특별시장이 허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21층 건축물 등 대리인장 용도 규모 건축물 광역시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 허가 좋아요. 4번 연면적 10분의 3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 10만 주는 창고를 광역시에서 할 때는 광역시장이 아니고 공장 창고는 제외니까 관할, 군수, 구청장. 5번 21층 건축물 등 대리인장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다. 예, 공장 청구 그런 말 없죠? 좋아요, 그러면. 6번, 허가받은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계도 첨부해서 허가 제출. 그 국토부령이 정해요? 대통령령이 정해요? 앞에요? 뒤에요? 앞쪽이요? 뒤쪽이요? 이제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네. 뒤는 첨부해야 될 이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설계도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뒤에 있다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계 첨부라. 앞에 있잖아. 앞에.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7번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생 변경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죠. 8번 허가 전에 다른 행정기관 협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죠.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9번 위락 숙박의 경우 주거환경, 교육환경 감안해서 허가 안 할 수도 있어요. 10번 국가건축물 건축에서 미리 건축물 소지에 관한 허가권자에 협의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걸로 봅니다. 11번 허가받으면 다른 관계법령 이인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합니다. 12번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 허가받은 데가 다음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모두 거는 것은 분양 목적으로 공동체 건축주가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기억 탈락. 그러니까 1, 3, 5가 탈락. 그러면 이제 2하고 4인데 니은 읽으면 바보 되겠네?
그잖아. 니는 다 했으니까. 집합금 물고 공용분 변경 결의가 있었다. 되고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지에 매각할 것을 확인했으면 어쩝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죠. 니은 디귿이네. 도지사 사전 승인입니다. 1번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 설계서 첨부해서 첨부 의심하지 말자. 도지사 승인받는다? 맞아요. 2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도지사 지정 공간 재개 숙박은 도지사 승인. 자수, 삼천, 주교위숙 맞네요. 3번 수질, 자수, 삼천, 삼도 없고 천도 없죠. 승인 대상 아니죠. 4번 허가에 앞서 도지사 사전 승인 어대하는 제도는 규제 완전 폐지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5번 자수, 삼천, 도지사 승인 수 나오고 3층이니까 되네요. 자 6번 시장으로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장 건축 허가하면서 도지사 승인 안 받아. 왜? 공장이니까. 7번 연면적 10분의 2 증축 하려면 똑바로 3 해야지. 10분의 3 증축해야지. 증축가 21등 공장은 도지사 승인 대상 아니에요. 8번 연면적계 10만인 창고 승인 대상 아니에요. 창고니까. 9번 자연환경 자수, 삼천, 삼도 없고 천도 없으니까 승인 대상 아니에요. 주, 교, 위, 속 그건 했는 것 또 있으니까 의미 없고 10번은 2번하고 중복됐으니까 빼고. 넘어갑시다. 164페이지 1번 국토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에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죠. 2번 국장은 시도 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자신있게 해제해! 라고 명해야지. 3번 국방, 문화조정, 환경보전, 특히 필요, 허가권자 허가조건 착공 제한될 수 있죠. 3번 국민기재단 특히 필요, 허가권자 허가, 착공 제한될 수 있죠. 5번 국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에 특히 필요 인증 요청하면 허가 받은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6번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어요. 7번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어요. 8번 교육감이 요청하면 야 너도 장관이냐?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죠. 얘는 제한할 수 없어요. 장관 아니에요. 얘는 제한할 수 없어요. 9번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 허가 제한이 지나쳐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9번 해설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해설? 오늘은 부부싸움 한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군데 안 나왔잖아요 지금. 9번을 해설하면 뭐라고요? 뭐예요?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한대. 시군구는 자기가 자기를 제한하냐고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 국장이 풀어 그러는 것이지 시도가 시군구한테 풀어. 뭘 풀어? 시군구는 자기가 제한 자체를 못하는데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근데 한참 생각해가지고 시간초가 걸려라 지금 이런 얘기야. 출제자 취지는 너 시간초가 걸려봐라 이런 얘기야. 우리는 실력이 아니고 시험장은 시간이에요. 시간, 실수.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1번 국장은 보고받은 시도 제한 등의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12 시도가 시군구 허가 제한할 때 국장 보고받은 내용 공고한다. 시도가 시군구한테 허가 제한 국장한테 보고한 국장은 공고합니다. 국장이 도지사 쫄병 되어버렸어요. 국장은 받아보고 지나치면 풀어 그래야죠. 13번 시도가 시군구 허가 제한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14 제한기간 연장할 때 1회 1년이고. 15 허가 착공 제한 때 제한기간은 2년이나 1회 1년 연장할 수 있고. 16 장기간 제한기간 방제 제한기간은 1년이 아니고 1회 2년 이내고 연장도 1회 1년이고. 착공식입니다. 허가권 허가받고 1년
공장은 3년 내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인정 취소해야 된다.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2번 허가권 허가받고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했으나 완료 불가인정하면 취소 이것도 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정답 해설에서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1번. 2번이 아니고 1번. 자, 신고입니다. 1번.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본다. 2번. 연면적 85 1층 건물의 신축은 신고다? 신고.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의 건축물 높이를 2m 증축할 때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3m 이내 증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봐줘. 5번 허가 대상 건물 하더라도 바닥면 합계 250 이내 증축. 이거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85 이내 증축이지 250이면 허가 받아야지. 그 다음 6번 연면적 180이고 2층 건물의 대수는 신고대상. 신고대상 3번에 있어요. 머릿속에 3번. 7번 건축에 가르면서 신고대상은 1층 건물의 바닥면 약계 85 이내인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등 둘 수 있다. 맞아요. 자, 기존 건축물 바닥면적 80 개축은 신고한 경우 허가받는 본다. 자, 그 앞에다가 1층인 들었어요. 1층인 기존 건축물 그래야 말이 없어요. 아니면 2층인 1층이나 2층 그런 말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 신청 들어가요. 개정이 돼가지고. 1층인 사람 좋고. 그러면 연면적 180인 기존 2층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3층 미만, 200 미만인 대수선은 신고입니다. 3번 연면적 합계 100인 건축물 신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본다. 신고 대상 5번입니다. 연면적 합계 100이야 건축물 건축. 맞아. 12번, 11번. 높이 6m 높게 하는 증축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 12번 공업적 500인 2층 공장 신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봅니다. 13번은 8번하고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14번 신고는 공사 완료 지체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착수 전에 신고합니다. 착수 전. 5번 신고했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형 가석은 축조가 필요하면 별도 가축조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 본다. 건축 신고하면 공사형 가석은 축조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래야죠. 16번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맞아. 17번 신고하고 6개월 내 착수하면 6개월이 아니고 1년. 변경이네요. 1번 신고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죠? 네. 신고하고 했으니까 변경 신고죠. 허가받고 했으면 변경 허가고. 2번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주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은 신고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한세 변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1번 철콘이 아니어야 된다. 5. 2번 가설건물은 공동주택 판매운수 등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5. 3번 전기수도 가스 간선 공급살피 설치 필요한 게 아니어야 된다. 5. 4번 허가대상 가설 조치기간은 3년 이내. 5번 도시계획 시설인 예정대로 살 수가 있죠. 6번 신고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패스입니다. 패스. 이것은 888입니다. 이거 풀 수가 없어요. 888 방법이 없어요. 넘어갔습니다. 1번 자 허가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단하고 장기간 형상 방치하면 안전관리 조치 등 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지요. 2번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 대비해서 미리 비용 예측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일정한 경우가 연면적 1000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 1% 그거예요. 3번 예치금은 대리행위 경우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가 있지요. 4번 허가권자는 안전을 위배하다고 판단하면 안전관리 개선비용을 발할 수 있지요. 5번 예치금 반환함으로 대집행할 수 없다. 대집행할 수 있지요. 6번 건축법령상 2년에 1회에서 정기점검 실시해서 건축물 대지 설비가 건축법령 각 규정에 적합도록 유지해야 된다.
2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한다. 이것도 건축법령상 2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 1번 국토부 장관, 2번 시도의사, 3번 시군구, 4번 집주인. 정답은 집주인. 그게 시험에 나타나. 누구라고? 건축주, 소유자가 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용승인입니다. 1번 건축주는 공사 완료,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완료 전에 감리자에게 전부 사용승인 신청. 이거 뭐가 좀 웃기네요. 완료하고 사용하려면 완료 후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해야죠. 엉터리. 2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신고 한글로 본다. 손씨 말고 본다. 의제되는 상황 많다.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 사용승인을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죠. 4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와 공사 예정 첨부해야 된다. 첨부 서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어이구,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승인 신청하려면 공사 감리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가 들어가야지. 이거 말도 안 될 수는 없고. 5번 사용승인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합니까? 임시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지. 신청자한테 허가권 심심하니까 놀러 다닌다가 너 임시 사용승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임시 사용승인가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5번도 엉터리. 대지도로입니다. 1번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해도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말로 합시다. 주상공에서 뭐 뺀다? 전정공,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답은 1번. 2번 공개공지 확보되는 가로에 알맞는데요. 공개공지 면적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공개공지 확보한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할 경우 해당 대지역 용적률 얼마와나? 1.2배. 높이 제한도 1.2배. 자, 3번 연면적의 5천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해야 된다. 판문점은 엄숙하고 판매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제외. 4번 일반공업에 있는 종합병원서는 바닥yak의 5천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일반공업은 전정공 제외,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제외. 또 판문점은 엄숙하오, 그랬나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그랬나요? 그랬나요? 의료시설은 아니라고. 의료시설은 지금 의료시설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두 군데 뜻한 얘기입니다. 5번 일반주거의 교회 5천 이상 해야 됩니까? 일반주거 되고 교회는 정교니까 되고 5천이니까 되고 준주거 되고 예식장은 문화집행이니까 되고 5천이니까 되고 일반상업 되고 숙박시설 엄숙의 숙도 되고 5천이면 되고 유통상업 되고 여객정터터미널 판문점 운수에서 여객용만 그러니까 여객터미널 5천 이상은 해야 되고 상업적 되고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 10 넘는다가 아니고 이하. 10번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폐율 완화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할 수 없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죠. 74페이지 맨 위에 송계, 문해주 오래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은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에 대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옹벽의 외벽면, 옹벽의 지지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그 두 가지만 되고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은 옹벽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틀렸어요. 2번 쓰레기를 매립된 토지에 건축할 때는 성도 지방이랑 해야 됩니까? 해야죠. 도로 1번 건축부상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 변경 고시된다.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도로법 말고도 많아요. X. 2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이용하는 사회성 통로라도 건축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니요. 폐지 변경은 필수지만 지정해서 두 가지 필수 두 가지 아닌 두 가지 있잖아요.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동의받기 곤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사회성 통로를 쓰고 있으면 동의 안 받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3번 건축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예정 도로는 건축 부상 도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5번 지형적 조건 차량 때문에 불가능 건축만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6번 대지는 6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돼요. 2m 이상이 접해야 돼요. 2m. 7번 공장 주변에 허가권 인정한 공지인 과잉장이 있으면 연면적이 약 1000 이상인 공장 대진 도로에 2m 접하지 된다. 공장이든가 말든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금지의 공지가 있으면 2m 안 접해도 됩니다. 8번 연면적 약 2000인 공장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3m. 264 공장은 364 공장은 3000 이상. 9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막다른 구조와 너비는 즉 10m 미만이면 2m. 그것은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판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건축사입니다. 1번 군수는 도시지역에서 건축 및 위치 환경 정비 필요 인정하면 4m 이내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2번 담장의 지표 위부 건축 설치를 넘어서 안 된다. 위에서 넘어가면 안 되죠. 3번 건축의 지표 아래 부분은 수준을 넘을 수가 있지요. 피나이사 1번 3층에 있는 출입구 가능한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점이 난간 설치 언니는 좋겠네. 난간 설치 1점이. 2번 5층이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옥장 설치 몰라요. 그럼 패스. 3번 층수가 12층 건물에서 10층 이상의 층에 바닥 9천인 건물은 헬리포트. 웃기네. 19가 아니고 11만이지. 11만. 11층 이상의 건물에서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몇 개가 만 이상 헬리포트여야지. 4번 바닥 몇 개 2천인 전시장에 지하층을 설치할 때 피난층 이거 몰라요. 4번 건축법상 고층 건물의 피난층은 고층 가로에 들어갈 내린다 옳게 연결한 거. 층수가 63층. 위에는 초고층이네. 90m에 무슨 건물?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연결되는 피난층 구역을 몇 개 층마다 몇 개? 30개 층마다 하나. 지역지구 봅시다. 넘어갑니다. 1번 하나의 건축 및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가 그 밖 구역에 속하는 부분은 구역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 방화벽 구역에 있는데. 2번 대지가 녹지지가 관리 걸치면서 녹지 안에 건축물이 취락지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 취락지구. 자,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인데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대지 방화지 취락은 필요가 없어요. 자, 본능상 A 대지 건축수 고려한 대지 면적은 얼마이냐? 이게 지금 건축사 문제인데요. 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철길 있네요. 철길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4m가 안 되고 3m밖에 안 되네요. 쫙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가 7m고 여기서 여기가 14m고 이 부분이 10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고 대지 면적은 일단 이렇게 자르면 자 여기 10 곱하기 10이 아니지 그지? 20 곱하기 14, 7 그러면 여기도 얼마네? 7이네. 7 곱하기 20은 140. 자 그러면 이게 4m가 안 되니까 4m 만듭니다. 철길이 있으니까 이거 못 되니까 6가지. 후퇴 안 되니까 이렇게 4m 간다. 자르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얼마 빠졌어요? 1m. 얼마 돼요? 6 곱하기 10은 얼마요? 60. 두 개 더하면 얼마요? 200. 대지 면적은 200. 맨 밑에 건축 면적은 원칙 건축물 외벽 중심선 들어선 수평 면적 5. 바닥 면적 1번 건축물의 1층 차량 주차에 적용되는 필로팀은 바닥 면적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층고 2m 다락은 바닥에 산입을 합니다. 발코니 다락은 전체가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요. 산입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4번 공동주택 지상 설치한 전기실 면적은 바닥에 산입한다는다?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안 해요.
5번 사용 승인 받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열 손실 방지에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생각이 안 나는데 산입 안 해요. 생각이 안 나면 산입 안 한다. 연면적 1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P나 안쪽인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주 PP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2번 지상층 주차용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입하지 않는다죠.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물 부속 용도 지상층 주차용 설립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이 확실하며 용적률 산정할 때 50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P나 안전구역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주 PP. 층수 1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을 보고 맞나요? 맞죠.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가중평균이요? 제일 많은 층이요? 제일 많은 층. 3번 지하층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번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 5번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 전체에 층급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로서 바닥면 600, 바닥면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12, 나머지는 300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는 16.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 높이는 건축편 산정한 것이고 지표를 구해주었으며 옥상에 별 설치물이 없다. 이게 지금 이 출처의 머리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문제를 냈는데 쫙 해가지고 건물 지었다. 쫙 해가지고 쫙 지하층이다. 지하에 2개 층이 있다. 지상에 띠리리 이쪽이 300이고 이쪽이 300이다. 이렇게. 여기가 12m고 여기가 16m. 옥상에는 없다. 몇 층짜리 건물이냐? 첫 번째, 지하층 층수 제외한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다.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제일 많은 층. 그래서 4층. 6번 240 용적률과 60의 건폐를 최대로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어쩐다고? 240을 60으로 나누면 얼마면? 6, 4, 24.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OX, X. 왜? 에? 자, 지금 대지 면적 100이고 이러면 건폐율 몇이요? 건폐율 60. 용적률 얼마요? 240. 4층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층까지 된다? 4층까지. 대지 면적 100. 자, 이렇게 하면 건폐율 몇이에요? 60. 60이죠? 용적률 얼마라고? 240. 위에다 얼마를 더 살 수 있어요? 240에서 60 빼면 얼마요? 180. 180을 꼭 이렇게 사야 되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80 이렇게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기는 뭐가 없어요? 없기는 저기. 한 층을 10으로 이렇게 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몇 층이요? 19층. 한 층을 1로 해버리면요 181층.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었네, 이게.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요. 뭐가 없어가지고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왜 그 말이 없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틀린 지문.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대지 분할전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절에 가져가는 면적의 몸 면적에 분할할 수 없다. 절에 가져가는 최소 분할 면적의 가장 적은 용도 적은 뭐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뭐요? 주거기타 1번 이거 무시하는 거죠. 2번도 사람 무시하네. 미달되게 분할합다. 절의 기준이 되는 최소 기준 면적 옳은 것은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몇 번이요? 3번.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할 경우 건폐 기준의 몸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없다라고 배웠어요? 없다. 분할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자, 넘어갑니다. 1번. 건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건대 맞네요. 2번 건폐는 대지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이다. 바대 아니요. 건대 틀렸어요. 5번 용적률 대지 면적 연면적 비율 맞아요.
4번 건폐 용도를 최대한다는 원칙주를 국계법 규정해야 한다. 맞아요. 7번 건축법이 위 사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완화 강화할 수 있다죠. 6번 건폐 용도를 최대한다는 국계법에 따르되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 강화 적용토 규정하면 그에 따른다. 맞아요. 건축법 따라할 수 있다고. 7번 또 나왔네.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건폐를 최대한도 강화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다. 강화 완화 다 된다. 8번 용적률 산자 때 연면된 지하철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5. 지주 PP 제외. 9번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 별로 각각하는 것이 아니고 합계 연면적 합계를 한다. 10번 다음 같은 대지 면적이 1000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의 건축된 최대 용적률이 200이라고 하면 현 상태 지상을 증축 가능한 면적은 얼마이냐? 대지 면적을 말하고요. 1000. 대지 면적이 1000. 용적률은 몇 프로라고요? 200%.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2000까지. 현재 얼마 돼 있나요? 그러면 그림 보면서 지하는 제외. 점포 300 어찌해야 돼요? 포함해야지. 주차장 빼야지. 사무실 포함해야지. 현재 얼마 돼 있어요? 800이 돼 있어요. 800이. 앞으로 얼마는 더 할 수 있어요? 1200은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같은 조건은 용적률이 얼마냐? 대지 면적이 2000이다. 대지 면적 2000분의 연면적이니까. 지하 제외, 지상 1층, 필로티 전부 부손 주차장, 너도 제외. 2, 3, 4, 5, 6, 7, 6개 곱하기 800이네. 얼마요? 6, 8에 48. 2000분의 4800이면 얼마라고요? 240. 12번 1000 대지에 건축한 다음에 용적률 얼마냐? 자, 또 1000이네. 대지 면적 1000. 용적률은 몇 프로냐? 그러면 건축물은 500이고 필요가 없어요. 건축 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각층 바닥 면적 480 이건 필요해요. 바닥 햇개니까. 똑같다. 지하 2층은 필요가 없고, 지하 1층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상 5개층 전부 나왔네. 곱하기 5. 5, 4, 20, 5, 8에 40. 2400이네. 몇 프로요? 240%. 13번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편, 다락의 높이 1.7, 처마기는 50cm, 대지 면적 200, 용적률 건별 각각 250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증축 면적이네. 간단한 문제네. 그러면 증축이 하려면 자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걸 보고 우리가 용적률 이거 알고 자 문제가 증축하는 거니까 씩 봤더니 대지 면적 200이네. 200제곱미터인 대지에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 수 있대요? 200%. 얼마가 용적률 그러면 400까지 할 수 있다. 자 증축 가능한 면적은 그러면 자 40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얼마가 돼 있는가? 그거 빼면은 추가로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필요도 어쩔래요? 제외. 주민공동 40 어쩔래요? 네. 40 어찌해야 돼요? 포함. 거기에다가 2층, 3층 어쩔래요? 포함이지. 거기에다가 다락 50 어쩔래요? 경사졌죠? 높이가 1.7이죠? 1.8 이하는 제외. 굴뚝은 바닥 면적에 포함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면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은 얼마 된 현재? 240대 있네. 240대니까 앞으로 얼마를 할 수 있다? 160은 추가로 할 수가 있다. 14번 대지 면적 16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하나의 평지문 건물로서 용적률이 150을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이냐? 똑같은 이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 이게 지금 대지 면적이 대지가 얼마라고요?
160. 자, 용적률이 몇 프로라고요? 150%. 그럼 연면적은 얼마 나와야 돼요? 160에 1.5배니까. 얼마입니까? 240. 이래야 150% 되잖아요. 근데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3층인데 여기에 지금 지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지상만 몇 개 층이요? 3개 층이죠. 3개 층 나눠보라고 한 층 면적 얼마? 80.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자, 1번. 시제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에서 동일한 가로구역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하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번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심의 거칩니까? 상식이지. 뭘 의심합니까? 무조건 심의 거치는 상식. 4번 시장우선 도시관리를 필요하면 가로 건축물 높이를 시군적으로 정할 수 있다. 누가 째려보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째려봐야지. 일반적인 시장우선 못한다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5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높이를 정북이 아니고 정남 어쩐다? 할 수 있다. 6번 1조 확보 이에 필요하면 높이가 제한될 수도 있죠. 7번 건축물 높이자는 법률과 시행령 정해지며 조례할 수 없다. 2층 이하에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적용 안 할 수 있다. 전용주가 일반주가 정북 방향에 따라 인접대의 경계선부터 대ring이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데는 띄어서 해야 된다. 항상 마지막은 조례예요. 조례. 7번 1조 등의 8번 3층 이하에서 12m 이하인 건물은 1조 앞으로 높이 제한 적용 안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2층 이하로서 8m야. 2층 이하로서 8m야. 9번 전용주가 일반주 간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1조 앞으로 높이 제한 적용된다. 되지요. 10번 일반 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면 채광 높이 적용 왜 안 돼요? 네, 중심상업 일반 상업은 제외니까. 10번 11번 상업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1조 앞으로 건축 1조 앞으로에서 높이 건축물을 인접대 경계선 1.5 띄어 건축. 상업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으로 1.5 띄우라 했지. 상업에서는 그런 제도 없음. 특별건축의 1번 토정법에 따른 정비규행 특별건축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비규행 개발이 돼안돼요? 되죠. 지정할 수 있다죠. 개특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개발이 돼안돼요? 안 되죠. 지정할 수 없다죠. 그러면 3번 특별규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 또는 신청받고 며칠 내에 심의한다? 국장 시도는 며칠? 30일. 4번 특별건축과 문화진흥법 미술작품 설치인데 미술장식 관련이 바뀌어서 지금은 미술작품 설치. 미술장식 관련 글 갖다가 미술작품 설치. 큰 건물 앞에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 그러니까 미술작품. 미술작품 설치 관련 규정은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머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미장원. 미술작품 설치, 장, 부설주차장, 원, 공원 그 부분이요. 5번 특별건축에 지정하면 국계법 용도적 지정이 있는 걸 봅니까?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 보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랬죠. 분쟁 조정입니다. 1번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재정은 분쟁위원회 소관사항이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2번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은 조정 대상이 되지요. 3번 건축물 건축과 관련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4번 전문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면 법원에 영장 받아서 위원 등을 하면 사업장 가서 조사해라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영장이 무슨 지금 분쟁 조정 걔가 무슨 죄졌습니까? 영장 나오게 영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출입해서 조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5번 조정 신청은 사건 당사자 등 1인 이상이 재정 신청은 당사자 합의 맞죠? 6번 조정은 3인 조정위원회
재정은 5인 재정이네. 그것도 맞네요. 7번 분쟁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도 형법상 수뢰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를 본다. 이게 지금 갑하고 을하고 둘이 갑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가자.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 신청 누가 나온다고? 3명이요. 3명 중에 이게 A, B, C가 온다고. 이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 아닌 사람도 있다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자, 을이 몰래 밤에 깜깜해가지고 있잖아 해가지고 얼마 주면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 받아 먹었어요. 얼마 받았어요? 수뢰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들한테는 바로 수뢰죄가 되는데 얘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수뢰죄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지. 그래야 얘도 받아먹고 생기는 게 있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비리 나라? 얘가 받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받아먹으면 어찌해야 돼? 얘도 쳐 넣어야지. 그럼 어찌해야 돼요? 수뢰죄 적용할 때 공무원 봐줘야지. 그래야 얘가 그런 비리가 없지.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못 받아먹죠. 받아먹었다면 당연히 그쪽한테 유리하게 나가죠. 8번 건축법은 분쟁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죠. 어쩌라고? 둘이 합의해서 내놓고 또 싸우는데요? 다시 와라? 조정해준다. 그 밑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 등 분쟁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좀 작년에 한번 났죠 이게. 누구 싸울 때 조정한다고? 사적 주체끼리. 1번 시공자하고 주민, 기술자하고 주민, 주민 간에,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 간에.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3번이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1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냐고 납부하지 않냐며 뭐야 이거 버틴다네. 지방세 체납처분 이해했다 징수. 지금은 지방세 체납처분 얘기가 바뀌었죠. 뭐라고?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그 말이나 지방세처럼 이제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 법은 바뀌고 몇 개 법 아직도 안 바뀌어요. 그게 뭐라고요? 강제징수. 맞습니다. 2번.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물에 부과하면 기존 건물에 부과할 수 없다. 맞아요. 위반 건물이 기존 건물 안 돼요. 3번. 연면적 80여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법정 이행강제 2분의 1 보험에서 조례가 가져가는 금액? 맞아요. 4번. 허가받지 않고 건축에서 벌금이 부과됐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벌금 냈는데. 맞아요? 틀려요? 벌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전혀 관계없어요. 벌금 부과하고 시정할 때까지 돈 내라요. 5번 시정면허 받은 데가 시정면허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192페이지 1번 갑의 대지는 높이 3m, 연면적 90인 건축물 신축을 한다. 갑은 대지에 높이 3m, 연면적 90 신축한다. 건축법 위반되는 거 갑은 건축에서 신고했다. 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입니다. 2번 갑의 대지는 인접 도로보다 낮으나 대지에 배수에 지장이 있고 용도상 방습 필요가 없다. 원래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답니다. 3번 갑은 공개공지 공개형 확보 안 했다. 판문점 엄숙하 5천 이상 90은 안 해요. 4번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했다. 2m만 접하면 돼요. 5번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사 수립면을 넘어갔다. 안 돼. 왜 안 돼요? 얘는 건물이 몇 m니까? 4m니까. 4.5 이하는 창문을 열어도 건축선 넘어서는 안 됨.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 마쳤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